최근 한 임플란트 회사에서 2,215억 원을 횡령했던 전 재무팀장에 대한 형사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형을 다들 예상하기는 했었는데 그 예상을 상당히 뛰어넘는 징역 3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 기준이 있을 텐데 이 사건의 경우 양형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횡령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이제 횡령 액수로 볼 때 그 기준을 삼을 때 기본, 가중, 감경 형량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횡령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 기본 5년 내지 8년이고요. 가중하더라도 7년 내지 11년으로 형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거든요. 과거에 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특히 과거 사례 중에 지금 이 케이스와 유사하게 회사 내에 구성원이 이렇게 거액을 횡령한 사례가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제 2009년경에 여기도 약 1,800여억 원 정도를 횡령한 사례가 징역이 2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그런데 조금 개별 케이스마다 가중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들이 있을 텐데 이 케이스는 잘 알려진 내용이 뭐냐면 횡령안이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돈 중에서 한 1,000억 원 정도의 행방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소 이후에 이 1,000억 원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그대로 이제 범죄자가 누리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던 결국 형량이었고 이번 사례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자금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횡령인데 소위 회사의 오너가 아닌 사람들의 횡령 범죄에 있어서는 이 거액을 횡령했을 때 이번 사례처럼 이례적으로 높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형량이 나오는 편인 반면에 기업 차원에서 비자금 목적의 횡령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행유예가 종종 선고되기도 하는 등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 범죄에서 징역 35년. 사실 저는 징역 35년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제 사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역 35년. 일단 제가 맡은 형사 사건에서는 15년을 넘는 사건이 없어가지고 이 35년이 체감이 오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형사 이 체계에서 징역이나 형벌을 유지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위하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심한 형벌이 있으니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위하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1,000억 정도 어디 마늘밭에다 숨겨놓고 10년 이후에 나와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다면 참 누구든지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댓글에서도 저기 마늘밭에 다 숨겨놨겠네, 자식들이나 부인은 잘 먹고 살겠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이런 정도의 꽤나 많은 형량은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 교수님. 이게 이 사례에서는 실제로 판결문, 1심 판결문에 이런 취지의 문구가 들어있다고 해요. 출소 이후에 재산적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를 저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 재판부가. 이러한 이유로 사실 상당히 중한형을 선고한 경우인데 사실 그런 시도는 분명히 보이는 정황은 많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 그 이유가 이런 중형의 선고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뭘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형사범죄에 있어서의 책임주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평등원칙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나이에 따라서 다른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점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과거의 케이스는 실제로 한 1,000억 원 정도가 아예 행방이 밝혀지질 않았어요. 끝까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케이스는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시도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고 그 은닉된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현물화되어 있는지가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금괴의 형태, 주식의 형태, 부동산의 형태, 리조트 회원권의 형태 남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회수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지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사실 이런 높은 형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해는 하지만 사실 형사범죄 전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이 범죄의 가벌성을 다른 범죄들 대표적으로는 오히려 강력범죄들을 예를 들자면
강도의 문제, 살인의 문제 이런 경우랑 비교해 보더라도 형량에 있어서 35년이라는 형량을 납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이 피고인이 만약 20살이라면 60년 네. 선고할 것이냐. 그렇죠. 출소 이후에 재산적 이익을 누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제 수명과 건강이 보장하는 남은 여생을 고려한 판단일 텐데 20살짜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에게는 그 재산적 이익을 누릴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뭐 징역 60년은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피고인이 항소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향후 재판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횡령 액수가 일단 굉장히 크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액수도 상당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